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극지방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오로라. 이 오로라가 지구가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세한 소식 오늘의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붉은 행성 화성에서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관측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메이븐 탐사선이 화성의 깊숙한 곳에서 발생하는 오로라를 발견했습니다. 자기장이 거의 없는 화성에서 오로라가 관측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이번에 발견된 오로라는 지구의 오로라와 달리 자외선 영역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오로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오로라가 화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과학자들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우주쇼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개기일식 그리고 오로라를 꼽습니다. 그중에 이 오로라는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준다고 하는데요. 최근 붉은 행성 화성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됐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로라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구에서 보는 오로라는 북극 지역에서 보이는 또 남극 지역에서 보이는 빛의 향연 이렇게 불리는데요. 네. 태양에서 나오는 거대한 고에너지, 높은 에너지의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잡힙니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으로 양극으로 모이면서 거기서 산소나 질소 같은 공기 입자와 반응해서 나오는 빛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지구에만 보이는 건 아니었어요. 목성이라든가 토성, 지구보다 더 큰 자기장, 큰 행성에 센 자기장이 있으면 자기장에는 태양에서 나오는 입자들이 잡히게 되거든요. 네. 이 높은 에너지의 입자들은 전기에 뛰고 있기 때문에 잡히게 되는데, 그래서 목성과 토성에서는 종종 이 오로라들이 관측이 돼요. 근데 자그마한 화성에서도 오로라가 관측이 됐다. 근데 이 화성은 기본적으로 자기장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화성에 자기장이 없는 걸로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 어떻게 오로라가 생기는 건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처럼 화려한 오로라는 아닙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은 화성에 날아오겠죠. 네.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잡아주질 못합니다. 그게 결국은 거의 표면 가까이까지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화성에도 대기가 있습니다. 그 대기 입자와 어차피 충돌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 화성의 오로라는 극지방에만 보이는 것은 아니고, 이 태양에서 날아온 입자들이 화성에 있는 대기 입자와 반응을 해서 나오는 빛인데, 네. 이 빛들이 지구처럼 예쁜 컬러풀한 그런 가시광선들이 아니라 이번에 관측된 거는 이 약간 자외선 쪽, 좀 센 빛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자외선 관측기를 통해서만 관측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화성에 보이는 오로라는 지구처럼 화려한 자기장에 잡힌 입자들이 공기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네. 태양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맞바로 대기 중에 있는, 화성 대기 중에 있는 입자들과 충돌해서 나오는 거고, 화려한 빛을 내는 건 아니고 자외선 쪽에 빛을 내더라 하는 부분이었고, 또 신기한 건 이번에 이제 이 메이븐이라고 하는 그 화성 대기를 관측하는 위성이가 있거든요. 네. 이 탐사 위성이 관측한 바에 의하면 이 자외선 오로라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신기한 걸 또 발견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건가요? 한 150km에서 300km 정도의 높은 그 상공에 이 먼지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에도 그 정도 높이 먼지 구름이 없죠. 화성보다 큰 지구에도 100km 이상 올라가면 거의 입자들이 없어집니다. 네. 특히 먼지는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럼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화성 표면에서 피어오른 먼지들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화성에 있는 위성, 데이모스 포버스라는 위성이 있는데, 위성에서 나온 먼지거나, 그러니까 위성에서 어떻게 먼지가 나오냐면 위성에도 운석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먼지가 피어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흩어지면서 화성의 상층 대기에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혜성 같은 것들이 지나가면서 그 부스러기들이 몰릴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신기하게 화성의 150km에서 300km 되는 상층 높은 곳에 네. 이 먼지 구름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네. 이제 연구해볼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표면에서 온 건 아닐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멋진 오로라 기대하실 텐데, 화성의 오로라는 멋진, 지구처럼 멋진 오로라는 아니고요. 자외선 오로라고요.
오로라를 보시고 싶으시면 지구에서 남극과 북극으로 가십시오. 네, 그렇군요. 네. 화성과 지구의 오로라, 참 뭐 오로라라는 건 같지만 많은 부분이 참 달랐네요. 새삼 지구의 자기장과 또 공기가 소중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지구상의 물과 같이 질소 역시 그 기원이 혜성이 아닐까 하는 추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류 최초의 혜성 탐사선 로제타가 탑재돼 있던 질량 분석기 로시나를 이용해 67P 혜성의 질소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관측 결과 67P 혜성의 질소량이 기대했던 양보다 매우 적어 지구 대기에 풍부한 질소를 공급할 만큼이 되지 않았고 동위원소도 지구의 질소와 달라 질소의 기원이 카이퍼 벨트 때 혜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구 생명체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질소와 일산화탄소의 성분비가 태양계 생성 시의 온도 등을 유추하는 근거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연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혜성 탐사선 로제타는 67P 혜성의 착륙선 필레를 내려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필레는 불시착을 하면서 태양 전지로 충전을 못하는 상태에서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최근 로제타로 관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혜성에서 질소의 존재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혜성에 질소가 있었다고요? 네네. 뭐 질소가 지구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 있는 물질들이고 태양계에 거의 대부분 다 같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지구의 대기에 가장 많은 게 질소죠. 네. 대기 중에 78% 정도, 거의 80% 가까이가 이제 이 질소인데요. 이 질소가 어디서 왔을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의 대기가 산소가 제일 많다라고 한다면, 산소가 한 78%였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곳에도 불이 확 붙기 때문에 지구랑 다 타버렸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혜성에서 왔다라는 가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혜성에서 일단 지구의 물이 혜성에서 왔을 것이다. 그러면 이 질소도 혜성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데 기원을 모르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이제 이 질소가 혜성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네. 이번 관측 결과는 아니다. 라는 거거든요. 어떤 근거로 아니라고 예, 그렇게 확신을 했나요? 이 로제타 그 탐사선에는 이 혜성에서 분출되는 가스를 분석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 가스를 분출되는 기기를 통해서 이 추리라고 하는 거죠. 이 혜성의 이름이. 추리에서 나오는 그 가스를 분석해 보니까 질소가 있었는데 네. 생각하는 것보다 양이 굉장히 적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25분의 1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양이었고 그 적은 양도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해가지고 그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질량이 어떻게 되냐 따져보는 건데 추정해 보니까 지구에 있는 질소하고는 좀 구성비가 틀리더라. 그러니까 질소가 있긴 있었는데 양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지구에 있는 질소하고는 또 구성 비율이 좀 틀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최소한 추리 같은 혜성에서는 지구에 질소가 이렇게 올 수가 없다. 네. 물론 이제 추리가 뭐 아주 일반적인 혜성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막연하게 혜성에서 물과 함께 이 질소가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지구의 물도 이 추리에서 나왔던 물 성분과 동위원소 비가 틀리다고 나왔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필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필레가 네. 깊은 잠에 빠졌는데 얼마 전부터 교신을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 네. 잘 안 된다고요. 벌써 한 4달 됐죠. 네. 11월부터니까. 근데 이제 충분히 이 정도는 충전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게 햇빛에 의해서 이제 태양 전지가 충전이 돼야 되는 건데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그늘진 곳에 내리는 바람에 이제 충전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 햇빛이 들면서 이제 충전이 되고 있는데 이 과학자들은 거의 이제 4달 정도가 지났으니까 충전이 됐겠다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태양 전지가 살아있는 한 이 충전이 되면 네. 필레가 작동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좀 더 밝혀내지 않겠는가. 아직은 기대를 갖고 계속적으로 과학자들은 깨어나라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네, 필레가 얼른 그 주문에 반응을 해서 혜성의 새로운 소식들 지구로 전해왔으면 좋겠네요.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